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26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진짜 여자가 되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50세, 과부, 딸 하나 둔 펜션 사장. 사람들은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하지만 그 믿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훈아, 정말 괜찮은 거야? 네, 누나. 천천히 갈게요. 9살 어린 남자. 전처가 감당하지 못해 도망쳤다던 그 남자가 저를 누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을 때 뭔가 뜨겁고 단단한 것이 제 몸에 닿았어요. 허리 아래쪽으로 느껴지는 뜨거운 온도. 이건 뭐지? 남편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크기였습니다. 누나, 정말 완벽해요. 폭우가 내리는 온돌방. 50세 과부는 처음으로 진짜 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나이를 뛰어넘은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올해 50살이에요. 강원도 평창 산골마을에서 한옥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송제라는 이름을 가진 이 펜션은 객실 6개짜리 2층 한옥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지은 곳이죠. 하지만 그 남편은 4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화려한 작업실, 바쁜 일상, 그리고 건강했던 남편. 그땐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암 판정을 받고 귀촌을 결심했죠. 맑은 공기가 좋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 남편과 함께 설계도를 펼쳐놓고 꿈꾸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여기 평상 놓고 저기 화단 만들고 이제 그 평상엔 저 혼자 앉아 있고 그 화단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26살 된 딸 하윤이는 서울에서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려와 안부를 묻는 정도예요. 엄마 괜찮아? 펜션 일 너무 힘들면 그만둬. 괜찮다. 엄마가 뭐 할 게 있어야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혼자 펜션을 꾸려가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장보고, 빨래하고. 하지만 바쁘게 움직여야 남편 생각이 덜 났어요.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손님들은 사장님 혼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하면서도 제 속은 몰랐죠.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을요. 남편과 함께 썼던 온돌방에 혼자 누우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침대의 한쪽이 비어 있었어요. 베개 하나가 쓸모없이 놓여 있었고요. 가끔은 그 빈자리에 손을 뻗어보곤 했습니다. 차가운 이불만 만져질 뿐이었어요. 50살. 여자로서는 아직 젊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늙었다고 하기엔 또 억울한 나이.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긴 했지만 요가 덕분에 체형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다니면서 관리했거든요. 그래도 이젠 여자로서의 삶은 끝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그날 알게 됐어요. 7월 중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성수기라 펜션 예약이 꽉 차 있었죠. 그날 오후 3시쯤 한 남자 손님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굵고 깊은 음성이었죠. 고개를 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키 183cm는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 흰색 린넨 셔츠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팔뚝. 얼굴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잘생겼다기보다는 남자다웠어요. 짙은 눈썹, 뚜렷한 이목구비, 약간 그을린 피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는데 그게 또 묘하게 섹시했습니다. 예약하신 한지훈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2층 소나무 방이십니다. 한 달 예약하셨죠? 네, 좀 길게 쉬어 가려고요. 웃는 모습이 또 매력적이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는데 그게 참 선해 보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짐 들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지우는 큰 캐리어를 가볍게 들어 올리더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넓은 어깨, 린넨 셔츠 사이로 비치는 등 근육, 계단을 오르는 탄탄한 종아리. 왜 자꾸 쳐다보게 되지? 혼자 뺨을 살짝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윤서아. 손님일 뿐이잖아. 그날 저녁, 다른 손님들은 외출하고 펜션엔 저와 지훈만 남았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훈이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근처에 편의점 있나요? 네, 차로 5분 거리에 있어요. 제가 지도 알려드릴게요. 아, 근데 저 차가 없어서요. 대중교통으로 왔거든요. 그러시구나. 마침 저도 장을 봐야 할 게 있었어요. 제가 마트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도 갈 길인걸요. 함께 차를 타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좁은 차 안. 지훈의 몸에서 은은한 비누 향이 났어요. 남자 특유의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4년 만에 맡아보는 남자의 채취였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펜션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젠 좀 익숙해졌어요.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진짜 공감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내내 지훈이 제 짐을 들어줬어요. 제가 들게요. 사장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힘 좀 있습니다. 웃으면서 무거운 쌀포대까지 가볍게 들어 올렸죠. 반팔 셔츠 소매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근육질 팔뚝이 드러났어요. 나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무슨 일 하세요? 방송작가입니다. 서울에서요. 힘들겠어요. 뭐, 익숙해서요.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쉬어야죠. 평창은 처음이세요? 아니요. 몇 번 와봤어요. 근데 이렇게 한적한 곳은 처음입니다. 여기가 좋은 게 조용하거든요. 딱 제가 원하던 거예요. 그의 눈빛이 피곤해 보였어요. 뭔가 많이 지쳐있는 사람 같았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는데 지훈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손님들 체크인 받느라 바빴어요. 그럼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네, 아까 마트에서 라면 사셨잖아요. 제 값이라고 생각하고 끓여드리고 싶어요. 낯선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순수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펜션 주방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사장님, 계란 넣을까요? 그럼 맛있겠네요.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4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기분이었죠.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지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넓은 어깨, 단정한 이마, 먹을 때마다 움직이는 턱선. 맛있어요. 그쵸? 제 라면 솜씨 괜찮죠? 네,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 생활이 힘드세요?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니요.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사장님한테만요. 왜 저한테만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온돌방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어요. 자꾸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굵은 목소리, 웃는 모습, 선한 눈빛, 그리고 반팔 셔츠 속 근육질 팔뚝.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남자 손님이어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4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다가 문득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어요. 미안해, 여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저를 용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매일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게요. 무거운 짐을 옮길 때마다 나타났어요. 손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하단에 물을 주고 있으면 함께 나와서 거들었고 청소할 때도 자연스럽게 도와줬습니다. 지훈 씨, 휴가 온 건데 좀 쉬세요. 이게 제게는 휴식이에요, 사장님. 낮에 함께 일하면서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땀 흘리는 모습, 무거운 것들 때 드러나는 팔 근육, 환하게 웃는 얼굴. 위험해, 윤서아. 정신 차려.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펜션 앞마당 평상에서 함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여름밤 산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응? 지훈이 막걸리 잔을 내려놓았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뭐가요? 혼자 사시잖아요. 따님도 서울에 계시고. 글쎄요. 외롭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외로웠거든요. 사장님 같은 분이 혼자 계시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이 든 아줌마한테. 아니에요. 사장님 아직 젊으세요. 지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사장님, 50이시라고 했죠?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요. 에이, 그냥 하는 소리겠죠.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듣는 칭찬이었어요. 진심이에요. 사장님, 정말 매력적이세요. 막걸리 잔을 쥔 손이 떨렸어요. 지훈 씨,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나는 당신보다 9살이나 많은 아줌마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훈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한테 끌려요.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지훈 씨,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걸리 한 잔 마셨는데 무슨. 그럼 왜 이런 말을. 솔직한 마음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창 밤하늘에 별들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니면 제 심장 소리였을까요? 사장님도 저한테 아무 감정 없으세요? 지훈 씨, 난 관심 없다고 하실 거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눈빛 보면 알아요. 들켰습니다. 사실 저도 지훈에게 자꾸 눈이 갔거든요.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환하게 웃는 얼굴, 모든 게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나는 펜션 사장이고 당신은 손님이잖아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뿌리치려고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손의 온기가 좋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인가요? 지훈 씨, 제발, 사장님, 겨우 손을 빼냈습니다. 저 들어갈게요. 지훈 씨도 들어가서 쉬세요. 허겁지겁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윤서아? 정신 차려.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의 눈빛, 목소리, 손의 온기. 모든 게 생생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일부러 다른 손님들이 있을 때만 대화했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꾸 엉켰습니다. 청소하다가 고개를 들면 지훈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쳐다보면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이 마당에서 일할 때 창문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3주째 되던 7월 말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외출하고 펜션엔 저와 지훈만 남았어요. 대청마루에 앉아 별을 보고 있는데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응?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앉으세요.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별빛 아래 그의 옆얼굴이 보였어요. 저 사실 이혼했어요. 2년 전에. 그랬구나. 아내가 저한테 만족하지 못했대요. 무슨 의미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씁쓸했어요. 제가 그쪽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견디지 못했어요. 매번 힘들어했고 결국 이혼까지 갔죠. 지훈의 눈에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두려워요. 또 상처 줄까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문제인데요. 네, 궁금해서요. 대답 대신 지훈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사장님, 정말 궁금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많이 커서 아내는 무서워했어요. 그 순간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50살 과부의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혼자 지내려고요. 또 누군가 아프게 할 바엔. 지훈 씨, 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고개를 든 지훈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저녁 대청마루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어느 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두려웠거든요. 그가 말한 비밀. 그리고 제 나이 8월 중순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 집중호우 예보가 떴어요. 손님 여러분, 내일 폭우가 온대요. 위험하니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고 펜션에 계세요. 다음 날 다른 손님들은 모두 일찍 체크아웃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지훈은 남았어요. 지훈 씨,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울로 돌아가시는 게. 괜찮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정말이요? 네, 그날 저녁 8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졌어요. 밤솑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고 빗소리가 요란했어요.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펜션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어요. 촛불을 켜고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데 지훈이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태풍은 자주 와서 익숙해요. 무섭지 않으세요? 글쎄요. 혼자 있을 땐 좀 무섭죠.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지훈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촛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 그림자가 드리워져 더 남자답게 보였어요.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안에서는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제가 아내와 헤어진 이유가 제 체격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컸어요. 아내는 매번 아파했고 결국 저를 피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두려워요. 또 상처 줄까봐. 태풍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제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지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냥 궁금해요. 대답 대신 지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4년간 억눌렀던 욕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촛불을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온돌방으로 이어지는 길, 방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여기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 처음으로 누나라고 불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폭우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서아 씨, 정말 괜찮으세요? 응, 아프면 바로 말해요. 알았어. 지훈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천천히 한복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하시는 거예요? 네. 16년 만이라. 저도요. 4년 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지훈의 품이 넓고 따뜻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아, 정말 괜찮은 거야? 네, 누나. 천천히 갈게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4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50세 과부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뜨겁고 단단한 것이 제 몸에 닿았어요. 허리 아래쪽으로 느껴지는 뜨거운 온도, 청바지 사이로 전해지는 그 형태가 또렷했습니다. 이건 뭐지? 26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크기였어요. 남편의 것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9살 어린 이 남자. 전처가 감당하지 못했다던 그 남자.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러웠어요. 매 순간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프시면 바로 말해요. 알았어. 천천히만 해줘.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까지 난 뭘 한 거지? 전 남편과의 밤들이 얼마나 평범했는지 알게 됐어요. 진짜 여자가 느껴야 할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서아 씨, 정말 괜찮으세요? 응, 좋아요. 누나, 정말 완벽해요. 폭우가 지나간 새벽.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온돌방 바닥이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후회 안 하세요? 지훈이 처음으로 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니, 전혀.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새벽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지훈아, 네, 누나, 앞으로 계속 누나라고 불러줄래? 당연하죠. 누나가 좋아요. 폭우가 멈춘 새벽. 저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훈은 예약을 연장했습니다. 일주일 더 있을게요. 정말이요? 네, 여기 너무 좋아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펜션 별채로 거처를 옮겼어요. 낮엔 각자 일하고 밤엔 몰래 만났습니다. 다른 손님들 눈을 피해 새벽 2시쯤 본 채 온돌방으로 찾아왔죠. 기다렸어요, 누나. 나도 매일 밤이 특별했어요. 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체력이 좋았습니다. 지훈아, 피곤하지 않아? 전혀요. 누나랑 있으면 힘이 나요. 41살 남자의 에너지. 그리고 전 남편과는 차원이 다른 그의 체격.
50살에 처음 알게 된 감각이었어요. 이제 누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지훈아. 말투도 편해졌습니다. 나이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8월 말이었어요. 그날 딸 하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갑자기? 응. 엄마 보고 싶어서. 그리고 펜션도 좀 도와주고. 그래. 언제 오는데? 금요일 저녁 기차로. 전화를 끊고 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딸이 이번 주말에 온대. 아, 그럼 미안해.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윤은 눈치가 빨랐거든요. 금요일 저녁 하윤이 도착했어요. 엄마, 하윤아. 잘 왔다. 엄마, 많이 바빴어? 혼자 힘들었지? 아니야, 괜찮아. 요즘은 손님도 적당하고. 하윤이 펜션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근데 엄마, 여기 장기 투숙객 있어? 응. 왜? 별채에 남자 신발이 있던데, 그것도 꽤 오래된 것 같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거 한 달 반째 계신 손님이야. 서울에서 휴식 겸 계시는 분이야. 그렇구나. 나이 드신 분이야? 아니, 40대 초반. 하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나이도 한창인 남자가 왜 한 달 반씩 여기 있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쉬러 왔다던데. 하윤은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지훈이 별채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녁 드실. 계단 중간에서 멈칫했어요. 하윤을 본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윤이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모든 걸 눈치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잠깐 방에서 얘기 좀 해. 그래, 하윤 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하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남자랑 무슨 사이야? 무슨 소리니? 그냥 손님이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 표정 보면 다 알아. 하윤아, 엄마가 저 남자 좋아하는 거 맞지? 할 말을 잃었어요. 딸 앞에서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엄마, 정신 차려. 저 남자 엄마보다 9살은 어리잖아. 그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과부가 젊은 남자 꼬셔서? 하윤아, 그런 말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외롭다는 건 알아.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거 나도 안다고. 하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런 젊은 남자를. 지훈이는 좋은 사람이야. 지훈이? 벌써 이름까지 편하게 불러? 하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저 남자가 엄마한테 진심일 것 같아? 그냥 심심해서 놀고 있는 거야. 아니야. 지훈이는 진심이야. 어떻게 알아? 느껴져. 하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내내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저 남자 내보내. 뭐?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지라고. 하윤아, 제발. 싫어. 난 엄마가 바보 되는 거 못 봐.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딸이 눈치챈 것 같아.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요, 누나. 이해해요. 제가 참을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눈빛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윤은 저와 지훈 사이를 철저히 감시했어요. 지훈이 저를 도우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막았죠. 제가 할게요. 손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 네. 지훈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섰어요. 저녁에도 하윤이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영화 보자. 하윤아, 엄마 청소 좀.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어. 지훈과 단 1분도 둘만의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4일째 되던 날, 참다 못한 지훈이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윤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랑요? 무슨 얘기인데요? 어머니, 아니, 누나에 대해서요. 두 사람이 펜션 마당 평상에 앉았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하윤 씨, 저 누나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누나요? 네, 누나라고 불러요. 그게 편하고 좋거든요. 진심? 얼마나 오래 알았다고 진심이래요? 2달 가까이 됐습니다. 짧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처음이에요. 하윤이 비웃었어요. 저희 엄마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알아요. 50살. 그럼 당신은 41살. 9살 차이잖아요. 나이가 중요합니까? 저는 누나가 좋아요. 나이, 상황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 많아요. 근데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전 아닙니다. 증명해봐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 서울집 정리하고 평창으로 이사 올 생각입니다. 하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평창으로 완전히 이사 와서 여기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할 겁니다. 누나 곁에 있고 싶어서요. 미쳤어요? 서울 경력 다 버리고? 미친 거 맞습니다. 사랑에 미쳤어요. 하윤이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하윤 씨, 부탁입니다. 저희 인정해 주세요. 안 돼요. 왜요? 당신이 진심이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과부가 젊은 남자 꼬셨다고 수군거릴 거예요.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엄마는 신경 쓸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아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서울로 돌아가고 엄마도 잊어요. 그건 못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잊어요? 하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하윤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응, 저 남자랑 정말 사귈 거야? 하윤아,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 마음이 어떤지.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좋아해. 정말로. 진심이야? 응. 지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미안해. 엄마가 철이 없지? 아니야. 하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아빠 생각나. 나도. 아빠는 엄마한테 잘해줬어. 근데 엄마가 진짜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엄마 웃는 거 별로 못 봤거든. 아빠랑 있을 때도. 하윤이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요즘 엄마 많이 웃어. 저 남자 생각할 때. 정말? 응. 그래서 더 화가 났었어. 아빠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 하윤아, 근데 생각해봤어.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나는, 하윤아, 근데 엄마, 정말 후회 안 해? 사람들 수군거림, 나이 차이 다 감수할 수 있어? 모르겠어. 솔직히, 무서워. 근데 지훈이 없는 게 더 무서워. 딸과 엄마,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인정할게.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저 남자가 정말 진심인지 확인할 거야. 그리고 만약 엄마한테 상처 주면 절대 안 봐줄 거야. 고마워, 하윤아. 엄마 행복해야 돼. 알았지? 응. 다음 날 아침. 하윤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한지훈 씨. 네. 하윤 씨, 제가 인정할게요. 엄마랑 사귀는 거.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엄마한테 상처 주면 안 돼요. 절대로. 당연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엄마 지켜줘야 해요.
엄마는 약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부탁해요. 엄마가 당신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행복하게 해줘요. 감사합니다. 하윤 씨. 지훈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요? 저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갑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떠나는 거예요. 아니요. 집 정리하고 이사 준비하려고요. 이사? 네. 평창으로 완전히 이사 올 겁니다. 이미 평창에서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방송일 몇 개 알아봤어요. 진짜예요? 네. 하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심이었네요. 제가 말했잖아요. 누나 곁에 있고 싶다고.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한 분위기였어요. 지훈 씨, 평창 사투리 배워야 할 텐데. 하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누나한테 배워야겠어요. 엄마 사투리 심한데요? 좋아요. 귀여우니까.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부끄러워하네. 하윤아,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펜션 별채에 산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서한의 집에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던데. 진짜? 몇 살인데? 41살이래. 어머, 서아가 50인데? 수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쑥덕거렸어요. 저기 서하다. 쉬치. 조용히 해. 슈퍼주인 박영숙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서아 씨, 요즘 남자 생겼다며? 네. 나이가 어떻게 돼? 40이요. 어머, 9살이나 어린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에이, 그런 젊은 애가 진심일 리 없어. 잠깐 놀다가 떨어질 거야.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사람들이 수근거려. 신경 쓰지 마요, 누나. 우리가 행복하면 되죠. 근데 너한테 피해갈까봐 걱정돼. 무슨 피해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지훈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평창 방송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이었어요. 한 작가님, 어디 사세요? 청송제 펜션에 살아요. 펜션? 거기 주인이 누군데요? 윤서아 씨라고. 서아 씨네. 거기 과부 아니에요? 나이 많은데. 네. 근데 혹시 사장님이랑 연인 사이입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짜? 나이 차이 꽤 나지 않아요? 9살 차이 나요. 우와, 대단한데요. 누나 매력에 푹 빠지셨네요. 농담 같은 말투였지만 지훈은 당당했어요. 네, 맞아요. 푹 빠졌어요. 에이, 농담이시죠? 아니요, 진심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동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계속됐죠. 한 작가 취향 독특하네. 나이 든 여자 좋아하나 봐. 돈이라도 많나? 펜션 주인이니까. 글쎄, 그것도 아닌 것 같던데. 지우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견뎠어요. 누나, 방송국에서 뭐라고 하는데 신경 안 써요? 미안해. 나 때문에. 왜 미안해요? 전 당당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런 지훈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펜션으로 찾아왔어요. 서아 씨,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이장님. 그 소문 들었는데 젊은 남자랑 사귄다며? 네, 서아 씨, 네 처지를 생각해봐. 그렇게 경망스럽게 굴면 어떻게 하니? 경망스럽다니요? 나이도 한참 어린 남자를 지켜드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장님, 저희 진심으로 사귀는 거예요. 진심? 그 나이 차이에 무슨 진심이야. 야, 그 남자가 너한테서 뭘 바라고 그러겠어? 이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정신 차려. 서아야. 나중에 후회한다. 이장님이 돌아간 후 한참을 울었어요. 지훈이 안아줬습니다. 누나, 울지 마요. 미안해.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괜찮아요. 저 강해요. 근데 나는 약해.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손님들도 수근거렸어요. 저 젊은 남자가 사장님 남자친구래요. 진짜? 나이 차이 많이 나 보이는데 돈 때문 아닐까요? 에이, 설마. 심지어 펜션 리뷰에 악플까지 달렸습니다. 사장님이 젊은 남자랑 노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좀 자제하셨으면. 나이 차이 나는 연애 보니 불편했습니다. 리뷰를 보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지훈아, 우리 그만. 왜요? 너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가. 누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지훈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 누나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로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과 살 거예요. 누나도 포기하지 마요. 우리 이겨내요, 같이. 지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눈을 보니 힘이 났어요. 그래, 우리 이겨내자. 함께.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월 초 어느 날, 지훈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 일 때문인가 싶어 그냥 있었는데, 지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 씨, 왜 연락했어요? 최유진. 지훈의 전 약혼녀였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평창으로 갈게. 안 만나요. 할 얘기 없어요. 지훈아, 제발. 후회하고 있어. 다시 돌아갈게.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전화를 끊는 지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약혼녀야? 어떻게? 다 들렸어. 뭐래? 다시 만나자고 하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 마음 흔들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 아니에요. 제 마음엔 누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며칠 후 최유진이 정말로 평창으로 왔습니다. 펜션 앞에 나타났어요. 지훈아,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저보다 훨씬 젊고 훨씬 예뻤습니다. 명품 옷에 완벽한 화장. 유진 씨, 왜 여기까지 왔어요? 당연히 너 만나러 왔지. 지훈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난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뭐? 혹시 저 아줌마? 유진이 저를 쳐다봤어요.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줌마, 지훈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40이에요. 당신보다 9살이나 어린데. 알면서 왜 붙잡고 있어요? 양심도 없어요? 유진 씨, 그만해요. 지훈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누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훈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뭐가 좋다고? 늙고 주름진 아줌마잖아. 닥쳐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누나는 당신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분이에요. 나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날 이해 못했잖아요. 날 괴물 취급했고, 근데 누나는 날 받아줬어요. 전부 다. 유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내가 아파서 그랬던 거잖아. 너무 컸으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나 널 사랑했어. 거짓말. 진짜 사랑이었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했겠죠. 유진이 저를 노려봤어요. 아줌마, 지훈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알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나이 든 몸으로? 야, 최유진. 지훈이 버럭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지훈아, 제발, 나가요. 유진은 결국 울면서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사라지는 유진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누나, 지훈아, 유진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나는 너무 늙었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지훈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누나, 똑바로 들어요. 저는 누나가 좋아요. 나이, 외모,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에요. 지훈아, 누나, 날 믿어요. 평생 누나만 사랑할 거예요. 그날 밤, 지훈이 증명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돌방으로 들어가는 우리. 문을 닫자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훈이 저를 천천히 안았어요. 한복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우리. 50세 여자와 41세 남자. 누나, 정말 아름다워요. 에이, 진심이에요. 지훈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유진보다 1000배 좋다는 걸 보여주듯 지훈은 저를 소중히 대해줬어요. 누나, 정말 좋아요. 나도 행복해.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누나, 유진이보다 1000배 좋아요. 정말? 네. 누나가 최고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지훈의 품에 안겨서 온돌방 가득 우리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타난 순간 저는 그저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 저는 가장 사랑받는 여자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지훈과 사귄 지 3개월째였어요.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단단해졌습니다. 누나,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된장찌개, 좋아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일상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낮엔 펜션 일을 함께하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지훈아, 여기 간 좀 봐줄래?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완벽해. 누나, 요리 정말 맛있어요. 내가 잘 먹어줘서 만들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펜션 화단을 가꾸고 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서아야, 요즘 살만하니? 네, 언니, 괜찮아요. 저 남자 일도 열심히 하더라. 네, 방송국에서 작가 일하고 펜션도 도와주고요. 그래, 내가 봐도 성실해 보이던데 고마워요. 언니, 처음엔 내가 걱정했는데 진심인 것 같더라. 사람 눈 보면 알잖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슈퍼주인 박영숙도 말이 바뀌었어요. 서아 씨, 남자친구 잘 만났다. 요즘 저런 성실한 남자 없어. 감사해요, 언니. 처음엔 내가 걱정했는데 진짜 진심이더라. 축복받아. 너희 방송국 동료들도 인정했죠. 한 작가님. 서아 씨 진짜 좋은 분이네요. 어제 회식 때 봤는데 되게 따뜻하시던데요. 그죠? 최고예요. 부럽다. 한 작가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하윤도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 지훈 씨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처음엔 반대했는데 미안해. 지훈 씨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고마워, 하윤아. 엄마 행복해 보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9월 말이었습니다. 평창 산골 마을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누나,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 무슨 날이야? 특별한 날이에요. 펜션 마당에 테이블을 차려놨더라고요. 촛불, 와인, 그리고 꽃. 지훈아,
이게 다 뭐야? 누나를 위한 거예요.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창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단풍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누나, 응.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 지훈아.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윤서아 누나, 저랑 결혼해 주세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지훈아, 진심이에요. 평생 누나랑 같이 살고 싶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가 촛불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너보다 9살이나 많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한 번 결혼했고, 딸도 있고, 다 좋아요. 하윤이도 좋아하고, 누나의 모든 게 좋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완벽한 남자는 아니에요. 근데 누나만큼은 완벽하게 사랑할 자신 있어요. 지훈아, 대답해 주세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결혼하자. 지훈이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누나. 나도 사랑해. 지훈아. 반지를 끼워주는 지훈. 완벽해요. 누나한테 딱 맞아요. 고마워.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약혼한 연인으로서의 첫 밤이었죠. 누나, 제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벌써 제 아내예요. 둘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함께할 삶에 대해. 문득 4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이 펜션에 남았던 날, 대청마루에 앉아서 생각했었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지만 지금 제 옆엔 지훈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하윤, 마을 사람들, 방송국 동료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서아 씨, 축하한다. 이장님, 감사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훈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더라. 행복해라. 네, 감사합니다. 하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예뻐. 그치? 엄마 웨딩드레스 어때? 최고야. 지훈 씨도 잘생겼고, 지훈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제가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하윤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행복해야 돼. 응, 고마워 하윤아. 지훈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글싱한 표정이었죠. 예쁘다. 지훈의 입모양이었어요. 혼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한지훈 씨, 신부 윤서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윤서아 씨, 신랑 한지훈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지훈이 베일을 올렸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피로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한 작가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부인 정말 예쁘시네요. 나이 차이 전혀 안 나 보이는데요. 그쵸? 제 아내 최고예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지훈이었습니다. 마을 아줌마들도 왔어요. 서아야, 행복해 보인다. 감사해요. 언니, 지훈이가 너한테 진심인 게 보여. 둘이 오래오래 잘 살아라. 네, 그럴게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속초의 작은 한옥 펜션이었어요. 누나, 아니, 이제 제 아내네요. 후후, 그러네. 아내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도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어요. 서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훈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응, 믿어.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부부가 된 첫날이었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밤이었어요. 서아, 완벽해요. 정말, 너도 새벽까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완벽했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지훈과 결혼한 지 2년째였어요. 펜션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청송제, 정말 좋더라. 부부가 함께 운영하니까 더 따뜻한 느낌이야. 꼭 다시 방문할게요. 리뷰가 좋아지면서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지우는 방송일과 펜션 일을 병행했어요. 여보, 힘들지 않아? 전혀요. 당신이랑 함께니까 즐거워요. 고마워, 지훈아. 제가 더 고마워요. 어느 날 저녁, 하윤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어머, 누구야? 제 남자친구예요. 태식이라고. 30살쯤 되어 보이는 괜찮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 안녕하세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식 씨, 무슨 일 하세요? 출판사 다녀요. 하윤이랑 같은 회사예요. 아, 그렇구나. 하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정말? 응. 태식 오빠, 괜찮은 사람이야. 축하해, 하윤아. 그날 밤 지훈과 둘이 이야기했어요. 여보, 하윤이도 결혼하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다. 우리가 결혼한 게 어제 같은데. 맞아요. 벌써 2년이네요. 행복해? 당연하죠. 당신이랑 있으면 매일이 행복해요. 지훈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요. 누나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도 그래.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응. 창밖으로 평창설경이 보였어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럼요. 나이 차이 난다고, 오래 못 갈 거라고. 근데 우리 이겨냈잖아요. 그러게. 우리 강하네. 사랑이 강한 거죠. 맞아. 지훈이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습니다. 서아,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예요. 에이, 무슨 그런 소리. 진심이에요. 100번 태어나도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다음 생에도 너랑 만나고 싶어. 약속이에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이, 아니 더 깊게, 나이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시선도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행복하다는 것이었죠. 문득 4년 전 그 폭우가 내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처음으로 지훈을 안았던 그날. 그때 저는 물었었죠. 이게 맞는 걸까? 50세에 다시 시작하는 게.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맞았다고, 완벽했다고. 50세에 시작된 사랑. 누군가는 늦었다고 했지만 저에겐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요. 지훈을 만나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나이가 뭐 어때서.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50세. 저는 다시 한번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세의 윤서아와 41세의 한지훈의 이야기였습니다. 9살 나이 차이.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과부가 젊은 남자를 꼬셨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랑했고
함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사랑의 늦은 때는 없다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지킬 용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 서아는 50세에 인생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은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 그 텅 빈 마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폭우가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감사합니다.